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5장 데이터 통합의 네 번째 동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데이터 통합을 할 때는 데이터에 중복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이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데이터 중복을 데이터베이스,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정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규화가 안 되어 있는 이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계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를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테이블을 분해해서 데이터의 중복을 없애는 이런 것을 이제 정규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중복이 생기게 되면 저장 공간을 낭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상 현상이 생긴다.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가 하기가 불가능해지거나 혹은 비효율적이 되거나 그 과정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깨뜨리기가 쉽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상현상이라고 그러고, 이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정규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화에는 이 테이블들이 얼마나 바람직하는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한 등급을, 정규화 등급을 제1 정규화, 제2 정규화, 제3 정규화 뭐 이런 식으로 이 등급을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1 정규형 테이블이다 그러면 제2 정규형, 제2 정규형이다 그러면 제3 정규형, 제3 정규형이다 그러면 그 위로 더 정규화를 하면서 데이터 중복을 없애 나가는 방법, 이것을 정규화라고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그 첫 번째로 제1 정규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동영상 강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그 이루리에 버퍼링이 심해서 동영상 강의 보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를 올렸는데, 이루리에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서부터 버퍼링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제가 이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안 올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래도 이루리에 버퍼링이 심해서 동영상 강의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튜브에 다시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루리에 시스템에 자동으로 출석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루리에 출석한 내용이 기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이루리에 제가 과제물을 올리는데 이 과제물이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이루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급적 첫 번째 동영상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 강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힘들더라도 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첫 번째 동영상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루리에서 동영상을 보셔서 시스템에 출석했다, 그 주에 출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체크가 되게 하고, 그 이후의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던 이루리에서 보시던 유튜브에서 보시던 자유로 하세요. 제가 첫 주차 출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과제물을 업로드 하시게 되면 시스템 상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이후 긴 동영상들은 시스템에 출석 기록이 없어도 제가 출석한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스템에 전혀 출석한 것이 없으면 나중에 학교에서 출석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그러면 제가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의를 봐드리기 위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유튜브에 보는 것을 허용하지만 전혀 기록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매주 첫 번째 동영상은 짧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기록 보셔서 꼭 출석을 시스템에 등록되게 하세요. 그리고 과제물을 간단하게라도 과제물을 가급적 매주 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제물을 올리시면 출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긴 영상들은 유튜브에서만 보셔도
출석 기록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가능하시면 출석 기록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무 힘들면 없어도 일단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강의를 운영을 하시는데, 전혀 근거가 없으면 제가 학교에 제가 문책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매주 첫 번째 짧은 동영상은 2루에 보셔서 출석 기록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과목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이 질문을 저한테 메시지 보내기로 질문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조금 불편합니다. 과목 조교도 같이 보고 서로 대답을 빨리빨리 하려면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목 들어가시게 되면 Q&A 게시판이 맨 위에 있죠. 그래서 이 Q&A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을 하기 편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좀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이제 이번 주에 첫 번째 동영상이니까 제가 짧게 제1정교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일단 짧게 첫 번째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1정교화는 원래 관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는 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 행에 각 열의 값이 이렇게 오는데 이 열의 값이 한 개씩만 와야 합니다. 소위 이걸 원자값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자값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것이 원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여기에 다른 어떤 세부 컴포넌트가 있거나 혹은 값이 여러 개 집합으로 오거나 이런 식의 값을 허용하지 않고 단순한 한 개 값이 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원자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원자값이 오기 때문에 모든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은 다 이렇게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마치 엑셀의 그리드처럼 2차원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딱 생긴 표들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표들은 그렇지 않고 좀 복잡한 표죠. 표 안에 표가 있고 값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값이 컴포넌트를 이룰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값이 오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표입니다. 이런 표를 제1정규형이 아니다 라고 해서 비제1정규형 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표들은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DBMS라고 부르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이런 테이블들을 저장하거나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종류의 테이블들은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보는 이런 복잡한 형태의 비제1정규형의 데이터가 오면 이걸 이런 형태의 원자값으로 갖는 이런 형태의 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을 제1정규화라고 합니다. 이 제1정규화는 우리가 이 정규화를 중복을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제1정규형 테이블을 제1정규형으로 바꾸는 제1정규화는 중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저장해 놓고 시스템에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일종의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비제1정규형을 제1정규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하고 나머지 정보들을 중복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하나씩 값이 있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값이 여러 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집합을 이루고 있는데, 요 과목이 A 플러스고 요 과목이 A고 요 과목이 A 플러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원자값으로 표현되게 하면서, 그러면 나머지 값들은 똑같이 반복해서 표시해주면 이게 바로 제1정규형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 중복이 있느냐 없느냐, 정교화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놔야 정교화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제1정규형 테이블을 제1정규형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동영상을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